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17세 소년이 있었어요. 갑자기 전신마비가 온 거죠. 전신마비요. 17살에? 네, 근데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을 우연히 엿들은 거예요. 무슨 말이었는데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어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순간이네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소년이 절망 대신에 뭐랄까 분노를 느꼈대요. 분노요? 네. 그리고 그 분노를 살아야겠다. 이런 강렬한 의지로 바꿨다는 겁니다. 와, 정말 보통 이야기는 아니네요. 네, 바로 밀턴 에릭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극직했던 역경을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치유의 지혜로 바꿔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경험이 상담가로서의 그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요.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단순히 역경 극복기 이런 걸 넘어서는 이야기거든요. 네, 맞아요. 핵심은 에릭슨이 그 극한의 상황, 그 제약 속에서 어떻게 아무도 신경 안 쓰던 정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정보 속에서 필요한 자원, 이걸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냈는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의 상담 철학의 어떤 심장이 됩니다. 자원을 찾아내는 능력,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전신 마비 상태에서 첫 목표가 뭐였나요? 그 목표가 참 인상적인데요. 네. 하루만 더 살아서 석양을 보겠다, 이거였어요. 와, 석양을 보겠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 부탁해서 침대를 창가로 옮겨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해질녘 풍경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나무, 울타리, 돌멩이 하나하나 윤곽을 그렸다고 하죠. 그 상황에서요. 대단하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사흘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헉, 사흘이나요? 네. 물론 강한 생존 의지가 바탕이 됐겠지만, 그가 살아남고 회복하는 데는 그만의 아주 날카로운 관찰력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관찰력이요? 몸을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렇죠. 몸을 못 움직이니까 오히려 외부 세계랑 자기 내면의 아주 미세한 변화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된 거죠. 아하.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에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흔들어 의자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멍하니 앉아서 움직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데 네. 자기도 모르게 의자가 아주 살짝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느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만으로도 그 마비된 근육에 어떤 미세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작은 움직임을 아주 의식적으로 키워나가서 1년 만에요? 네,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에릭슨은 긍정적인 것에 의식을 집중하는 게 어떻게 무의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이걸 몸으로 직접 체험한 거죠.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군요. 그걸 활용하는 능력. 이걸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단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면적인 능력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발현됐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죠? 네, 그 카누 여행이요. 맞아요. 그 카누 여행. 대학 1학년 마치고 여전히 몸이 불편했을 텐데. 그렇죠.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 네. 근데 의사 권유도 있었다지만 단돈 $2 32센트. 이걸로 1900km 카누 여행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네,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도전이죠. 여기서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이 정말 독특하게 드러나죠. 맞습니다. 보통 같으면 사람들한테 직접 좀 도와주세요 했을 텐데 에릭슨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그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를 돕고 싶게끔 그 주변 상황 자체를 설계했어요. 상황을 설계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햇볕에 막 검게 탄 모습이라든지 머리에 손수건 같은 걸 두르고 일단 어부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시선을 끄는군요. 네, 그러고 나서 자신을 건강 때문에 여행 중인 의대 예과생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요. 직접적으로 배고프니 생선 좀 달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절대 그렇게 말 안 했죠. 그러면서 어부들이 먼저 고기는 좀 잡았소 이렇게 물어오면 그때 별로 못 잡았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슬쩍 이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대부분의 어부들이 대화 끝에는 자발적으로 생선을 나눠줬다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심지어 더 대단한 건 어부들 생계에 중요한 좀 비싼 물고기 있잖아요. 메기 같은 거. 네. 그런 건 정중하게 사양하고 대신 흔한 미시시피 농어를 2~3배 더 얻어내는 그런 기질랄까? 그런 걸 발휘했죠. 하하, 정말 지혜로운데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제자들한테 들려주곤 했다면서요. 네, 아주 즐거운 스토리텔링 소지였겠죠.
그리고 이 여행으로 신체 능력도 정말 몰라보게 향상됐다고 하고요. 수영도 하고 노젓기도 하면서 대단하네요. 바로 이 카누 여행에서 보여준 상황 조율 능력. 이게 바로 에릭슨 상담 기법의 정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상담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어부들의 호기심이나 어떤 선의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했잖아요. 네. 상담에서도 똑같아요. 내담자 안에 숨겨진 강점이나 자원을 그들 스스로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그 상황을 미묘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을 쓴 거죠.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충고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담자가 스스로 변화를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그의 너그러움에 대한 일화가 참 인상 깊었어요. 제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가르침의 대가로 돈 대신에 만약 배운 게 당신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요. 참 그렇죠. 자신이 역경을 통해 얻은 지혜를 어떻게든 세상에 돌려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네. 오늘 밀턴 에릭슨의 삶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 내면에 얼마나 놀라운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는 독창적인 지혜로 피어날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한계, 그게 무엇인가요? 어쩌면 에릭슨처럼 그 상황 속에 당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자원이나 다른 관점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도요. 네, 때로는 문제 자체를 바꾸려고 막 애쓰기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아주 살짝만 비트는 것, 그것만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문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도움을 원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혹시 너무 직접적이거나 좀 판에 박힌 방식만 고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에릭슨이 그 카누 여행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때로는 상황 자체를 좀 슬쩍 움직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좀 더 창의적이고 간접적인 길은 없을까? 오늘은 밀턴 에릭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의 자원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